앞으로 AI 시대에 어떤 직업들이 좀 살아남고 어떤 직업들이 주로 없어질 것이냐? 저는 어느 한 직업도 예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쓰는 소설가 AI,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AI 예술가, AI가 만든 이 창작물, 예술 작품이 일부 인간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AI로 인해서 직업이 대체되는 것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1995년 제러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었죠. 기계화 시대에 우리 육체 노동이 기계로 인해서 인간을 대체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에 AI가 발전하면은 지식 노동까지도 이 기술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2050년대가 되면은 약 5%의 인간만이 직업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과격한 예측과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요즘 챗GPT 쓰시는 분들 글 쓰고 혹은 그림 그리고 창작하는 이런 여러 영역들의 이 생성형 AI 본격적으로 쓰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챗GPT 전 세계 유료 이용자만 1,000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인간의 지식 노동을 AI가 대체해 나가는 속도가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AI 시대에 어떤 직업들이 좀 살아남고 어떤 직업들이 주로 없어질 것이냐? 저는 어느 한 직업도 예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직업에 우리가 이제 지식 노동이라는 영역은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시를 하는 영역과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영역으로 좀 나눠 본다라고 하면은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영역은 대부분 AI로 인해 대체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하는 영역이 무엇이냐, 내 업무에 지시에 해당되는 영역, 방향을 잡는 영역, 가치를 부여하는 영역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 부분에 좀 역량이나 능력치를 좀 계속 키우는 활동들 앞으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유럽의 한 예술가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최근 AI가 예술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AI 예술가 규탄한다. 인공지능이 예술을 한다라는 것을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이 예술가들의 주장에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AI가 만든 이 창작물, 예술 작품이 일부 인간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 구글이 인공지능 화가 딥드림이라는 화가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샌프란시스코 갤러리에다가 전시회를 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왜 사가느냐? AI가 그린 그림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인간 예술가의 작품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나는 이것을 예술적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한다. 뭐 이런 거죠. 작곡하는 AI, 글을 쓰는 소설가 AI, 그리고 또 기사를 쓰는 기자 AI,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AI 예술가 이런 여러 영역에 지금 AI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장이 존재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 한 연구실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진행을 했어요. 뭐냐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챗GPT와 같은 이 인공지능 모델들이 인간의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을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GPT는요 진보적인 정치 성향이 있다라고 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글의 람다는 좀 다소 중도적인 성향, 메타의 라마라는 모델은 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연구원들이 일부러 뭐 정치 성향까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AI에게 부여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I에게 정치 성향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취향, 성향 이런 여러 다양한 인간의 의도를 AI에게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바로 AI 조작 시대에 대한 우려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감정을 표출하는 AI, 의식을 가진 AI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인가요? 이제 구글 내부에서도 람다라는 언어 모델을 개발할 때 그 개발에 참여했던 한 엔지니어가 이 람다 언어 모델이 인간의 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라고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그 윗선에다가 올린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너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다.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과연 정말 실제로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냐? 아니면 AI가 감정과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은 부정적인 인식을 자리 잡을까봐
이 친구를 빠르게 정리해서 이제 사실 권고사직을 당했거든요. 요즘 AI 수준이 워낙 뭐 인간과 소통이 되고 또 아주 퀄리티 높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도 다양한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고 부정적인 요소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AI가 똑똑해지는 것은 데이터 학습, 즉 요즘 이제 가장 앞선 딥러닝 여러 알고리즘들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딥러닝이라는 과정 자체가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이 결과를 내놓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국가들이 AI의 이 통제력을 갖춰야 한다. 즉 AI가 판단하는 그 근거와 과정을 설명해주는 AI, 즉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데 이런 관련된 기술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요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학계 중심의 연구자 중심의 AI가 완전히 상업화, 자본, 거대한 어떤 권력 다툼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AI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방향을 잡아가는 이 상황들, 이런 AI 특이점 시대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AI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 일상을, 내 업무를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